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머니슈퍼마켓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50대를 위한 은퇴준비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연령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세대는 누구일까요? 취업난에 신음하는 20대? 아니요.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30대? 아니요. 자녀 교육비에 빚만 잔뜩 늘어나는 40대? 아니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아버지 50대라는군요. 대체로 세대별 행복지수는요. 경제적 부담과 일의 강도가 센 40대 때 최저점을 찍고 50대부터는 조금씩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옛날의 50대는요. 그동안의 수고의 뿌듯함을 느끼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세대였는데 지금 50대 우리 아버지들은요. 은퇴 준비는커녕 아직도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42.195km의 마라톤을 힘들게 달려와 고린 지점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고린 지점이 쑥 사라져버린 것과 같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준비는 50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다급한 50대의 은퇴 준비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50대를 위한 5가지 은퇴 준비법은요. 제가 주간 동화에 매주 기고 써왔던 월급쟁이 재테크의 칼럼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적립식 연금보험은 피하자. 왜 월적립식 연금보험을 피해야 할까요? 이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요, 최소 10년 이상 납부,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치, 기간이라는 조건이 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 자칫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은퇴까지가 10년 이상 남았다면 적극적으로 또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기간이 10년 이상, 예를 들면 퇴직 이런 등등 10년 이상 남아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 5년 이상 거치를 해야만 나름대로 돌려받는 돈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을 채울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입하는 금액 자체가 또 그 누적액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리턴되는 금액 또한 그닥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고 도중에 해약이 되는 또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연금 상품, 월적립식 연금 상품 가운데는 납부 기간이 3년, 5년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폭이 좁고요.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제대로 된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돈 파는 가게에서 또 방송으로 한번 다루었기도 했지만 세대별로 많이 다릅니다. 혜택이. 60대, 70대 지금 국민연금을 만약 받고 계신 분들 같으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고요. 50대도 결코 그 혜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3가지 방법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3월달 기준 지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이요. 평균 88만 3천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죠. 특히 직장인이라면 50%를 회사가 대신 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그만큼의 수익률을 확정받는 셈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기가 막히게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이후부터 계속 국민연금이 물가 인상률만큼 높아지는 것도 정말 큰 장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국민연금을 50대가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추납입니다. 추납은 추가 납입인데요. 즉 본인의 자기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 경력 가운데 실직 등으로 납부를 유예받았던 기간, 보통 이제 실직을 하면 국민연금을 우리가 스스로 잘 내지 않죠.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당연히 과거에 납부 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이 추납보험료는 그 전액을 산정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 활용 두 번째 방법은 반납제도입니다. 반납제도는요. 반납제도는 아마 50대 이후 국민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왜냐하면 1999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요. 요즘은 국민연금 가입했다가 다시 대도를 받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1999년 이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자 자격 상실, 즉 실직을 했다든지 하면 1년이 실직 후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 일시금 제도가 있어서 그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실직을 하더라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죠. 1999년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 있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50대 가운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꽤 많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 대비 수령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 비율, 그것도 높아집니다. 때문에 이 소득 대체율이 높은, 점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수급이 조금 불균형화되면서, 즉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소득 대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돌려주면 그 과거 동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회복되면서 그 당시 기준의 소득 대체 비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만약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그 배우자가 또 직업이 없더라도,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소득 가운데 중위권 소득인 월 99만 원에 해당하는 월 89,100만 원을 납부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채우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매월 한 18만 원 정도, 거의 두 배 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역시도 형편에 따라서 월 최고 37만 8,800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임의가입 제도는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50대 본인이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연금을 고려하자라는 거죠. 물론 주택연금은 지금 50대니까 아직 받을 시기는 아니 되었지만 주택연금을 60세 이후에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주택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에도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만약 대형 평형을 소유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 규모를 줄일 것을 권합니다. 물론 이 주택연금은 평형과 관계없이 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지만
규모를 줄이면요, 다운사이징을 하면 별도의 여유자금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꼭 뭐 9억짜리 꼭 주택연금밖에 없다면 9억을 다 주택연금, 이걸 영모기지라고 하는데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운사이징, 집을 줄여서 집을 파는 거죠. 지금 넓은 집을 팔고 좁은 집으로 이사 가서 그 차익으로 목돈을 활용하시고 또 이사간 집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참고하실 것은요.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을 주택연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상가주택이니까 상업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또 주거 공간도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가주택이라 하죠. 그런데 이 상가주택의 총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요, 상가주택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면 상가를 통한 임대 수입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다세대주택, 원룸 같은 이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들 하시는데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어놓고 분양을 못하고 있는, 대체로 이제 지을 때는 은행 부채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지었더니 분양이 잘 되어지 않아서 또 부채에 시달려서 심지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은퇴 직면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세대주택인데요. 많이들 선호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다투어 초과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증권사나 보험회사에서 한꺼번에 목돈을 납부하는 대신 목돈을 같이 납부하고 일시납이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월지급식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도 만약 목돈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증권사 투자상품의 경우에는요, 원금을 활용해서 얻은 수익을 이자처럼 지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원금도 함께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원금과 함께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지 원금을 활용해서 얻은 수익을 이자처럼 지급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들은요, 원금은 가만히 있고 이자만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당황하는 일이 생기겠죠. 보험 상품이라면요, 반드시 최저 보정 이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금리가 다소 오르는 추세에 있지만 성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이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금리가 다소 상승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10%대 이런 금리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은퇴 이후에 연금 같은 상품을 준비한다면 이것은 1, 2년 받는 상품이 아니라 수십 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알아봐야 될 상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비록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에 있지만 또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금리 시대다.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때 금리가 설령 다시 낮아진다 하더라도 최저로 보정하는 이율이 얼마인지, 물론 최저 보정 이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은퇴입니다. 이 은퇴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건데요.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의 은퇴는요,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쉬면서 인생을 정리하기에는 은퇴 후 40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칫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일을, 꼭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뭔가 어떤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직장 바깥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서 새로운 일의 방향성을 찾아볼 것을 또한 권해드립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가 SNS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냥 카톡만 하시지 말고, 카톡은 문자 서비스죠. 문자 서비스인데 물론 이 카톡도 SNS에 포함됩니다만 이 카톡은 가장 소극적인 SNS 문자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카톡은 그냥 우리가 문자 서비스 하나의 대화니까 그것 외에도 뭐 페이스북이나 요즘 뭐 아주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등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SNS 시대의 언어는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SNS 시대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정의했습니까? 제가 정의했습니다. 자, 이 SNS 시대의 언어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훈민정음, 알파벳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문자가 아닙니다. 바로 SNS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이해하고 적응하는 정서, 그것이 바로 SNS 시대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SNS 시대에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언어도 모르면서 은퇴 후 40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이겠죠. 자칫 자신도 원치 않는 꼰대로 전락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알아보려는 내용들과 비슷하신가요? 50대의 은퇴준비법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월 적립식 연금보험은 피하자. 다만 은퇴까지 10년 이상 지금부터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의 3가지 제도, 추납, 반납, 임의가입 활용하자. 셋째,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넷째, 목돈을 활용한 월지급식 연금 상품을 알아보자. 마지막 5째, SNS 문화에 익숙해지기나 청년들과 어울리기 등 은퇴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고맙습니다.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은 50대 아버지들의 은퇴 준비를 힘차게 응원합니다.